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박홍준입니다. 신화섭입니다. 이번에 그린카가 제네시스 GV60 차량과 무선 충전기를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한 번씩 이용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제네시스 GV60에 적용되어 있는 전기차 무선 충전 기능을 가지고 한번 다양한 실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전용 충전 구역입니다.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충전기 본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충전기랑은 많이 다르죠.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 디스플레이도 없고 무선 충전기답게 옆에 충전 플러그도 없습니다. 이 디자인도 뭔가 제네시스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검은색과 이 금색. 컬러. 네. 제네시스의 상징적인 색깔이죠. 그런 것도 그렇고 잘 보시면 이 충전기 조명 들어오는 패턴도 이 제네시스가 흔히 G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전기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충전 패드가 바로 이 바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하듯이 차와 이제 충전기가 통신을 해서 전력을 충전하는 방식이죠. 근데 생각보다 안 크네요. 이렇게 두드려 보는데 역시 견고해요. 그렇죠. 실제로 성인 남성이 앉아있어도 될 정도로 견고한 게 어쨌든 주차를 하다가 자칫 차가 밟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상당히 견고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충전 패드뿐만 아니라 이 전선이 연결되는 이곳까지도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게 마감을 잘 해놓은 모양새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같은 데 가보시면은 사실 전선이 막 너저분하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깔끔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잖아요. 근데 하지만 일단은 이 무선 충전기는 그냥 보기에는 확실히 신뢰도가 있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충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무선 충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충전기를 놓고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되게 흥미로운 게 파킹 기어를 넣으면은 인근에 충전기를 검색을 해요. 이렇게 공용 무선 충전기 0001이라고 뜹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거리가 지금 꽤 되거든요. 저쪽에 피디님이 서 계시는 저곳이 충전소인데 한 3-4m 떨어져 있는데도 인식이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걸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무선 충전기와 통신을 하고 그 무선 충전기를 찾아가라는 이런 안내가 뜹니다. 보시면은 차량에 그냥 어라운드 뷰가 아니라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쪽에서 여기 가운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어휴, 좁네. 근데 이게 무선 충전 패드가 앞에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하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무선 충전, 지났어요. 조금 삐딱하게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넘어갔어요. 넘어갔네. 이걸 맞춰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킹을 체결하면 무선 충전 시작하려면 시동을 끄십시오. 네, 이렇게 안내가 뜨고요. 앞에 충전기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아마 저게 노란 불빛이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것 같죠? 그렇죠. 자동으로 이렇게 충전 중 표시가 뜨게 됩니다. 지금 충전이 시작됐고요. 속도가 7kW, 7.3에서 4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 무선 충전은 완속 충전 기반이기 때문에 지금 뭐 속도가 상당히 정상적으로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제네시스의 무선 충전 시스템이 서류상으로 11kW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최대 11kW까지. 최대 11kW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10.2, 10.1까지 나오는 거면은 사실상 최대 속도를 뽑아주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내려서 그 두꺼운 무거운 플러그를 가지고 차 뒤까지 가가지고 그렇죠. 꽂고 계산하고 이런 절차가 없으니까 편하네요, 확실히. 그렇죠. 아까 근데 파란색으로 십자 표시까지 해줬던 거 보면은 그렇게까지 마진이 클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대한 삐딱하게 한번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어긋나 있죠. 네, 상당히 어긋나서 지금 이 상태로 먼저 해보시죠. 이거 여차하면 커뮤니티에 올라올 정도로 주차를 해놨는데 무선 충전기를 선택하는 창까지는 뜹니다. 인식은 돼요. 일단 인식은 되는데 어라운드 뷰가 나오겠죠. 어라운드 뷰에서 인식이 됩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됐고 무선 충전을 시작하려면 시동을 끄라고 나왔어요. 생각보다는 마진이 되게 큰 편이네요. 생각보다는 여유가 있는 편이네요. 이제 충전기 패드 위에 이물질이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사실 여긴 실내 주차장이라 관리가 되고 있지만 야외 주차장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을 경우에는 뭐 낙엽 같은 이물들도 많이 올라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가정한 실험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장애물은 A4 용지입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얇은 케이스 정도는 무시하고 무선 충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동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온 건데 저희가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무선 충전기 한가운데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차를 한 상황인데 위에 A4 용지 얹어놨다 그랬지? 네, A4 용지입니다 지금. 그런데 똑바로 대도
정렬을 하라고만 나오지 충전기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 삐딱하게 주차했을 때보다 더 똑바로 데려온 상황인데도 충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선을 제대로 맞춰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를 맞춰서 해주시죠. 파란 선, 지금 파란 선. 파란 선의 정중앙으로 지금 충전 들어가고 있어요. A4 용지 보이시죠? 인식은 A4 용지가 있어도 충전기는 인식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아까보다 오래 충전 시작됐습니다. 7kW. 아까도 이러다가 10kW 초반까지 올라갔는데. 이러다 속도가 갑자기 확 올라갔었고 아까랑 큰 차이는 안 나네요. 네, 충전 시간도 2시간 35분으로 아까랑 동일하고요. 자, 방금 A4 용지를 놨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좀 인식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엔 됐단 말이죠. 네. 수첩을 한 건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프링이 있거나 철이 들어있는 그런 수첩은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좀 두꺼워져가지고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될 수도 있다. 또 인식은 됐고요. 되나요? 인식이 똑같이 됐긴 했어요. 초록불이 떴어요. 네. 의외로 바로 충전이 됩니다. 이번엔 또 바로 되네요. 6.6kW, 8kW, 9, 10kW 언저리까지 가네요. 2시간 35분. 네. 똑같이 6.6. 아까보다는 최저값이 조금 내려간 느낌이죠. 네. 아까는 그래도 7kW 밑에까지는 안 내려갔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종이가 충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무선 충전 방식이 상당히 여러 개잖아요. 저희가 흔히 스마트폰에 쓰고 있는 이 무선 충전 방식이 자기공명 유도 방식이라고 해서 두 코일이 서로 맞닿아서 그 코일 사이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충전이 되는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 제네시스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무선 충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와 자동차가 서로 간에 주파수를 주고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영향을 안 받지 않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닥에 흔히 굴러다니는 네. 낙엽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좀 큰 낙엽이고 이렇게 막 바짝 마르지 않은 좀 싱싱한 네. 플라타나스 나뭇잎이에요. 아직은 생기가 있네요.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이거 화면상으로 꽤 큰 것 같은데? 화면상으로 봐도 되게 큽니다. 인식은 됐고요. 조금 더 가까이 가면은 다시 충전이 시작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충전 인식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2시간 35분 똑같이 뜨고 또 9kW, 10kW까지 정상적인 속도가 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그래도 물기가 좀 습기가 남아있는 플라타너스 나뭇잎까지 좀 시시하게 됐어요. 사실 이건 진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한 건데 이게 되니까 좀 신기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가을철 되고 하면은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고 낙엽이 많이 굴러다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도 충분히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패드가 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일부분을 가려도 나머지 부분으로 전력이 전송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희가 다 문과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금속 성분이 조금 들어간 친구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교통카드인데요. 교통카드. 이 교통카드 안에 작은 코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걸로 단말기랑 통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 이 카드를 가지고는 두 가지 실험을 할 겁니다. 일단 충전이 되냐 안 되냐 실험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충전이 된다면 이 카드가 과연 충전을 하고 나서도 멀쩡할지, 카드가 고장나진 않을지 이것까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교통카드는 금속 성분이 조금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작은 제품이기 때문에 인식됩니다. 아마 충전도 되겠죠? 앞에 충전기에는 불이 들어왔고요. 충전도 이게 오히려 크기가 조그맣다 보니까 아까 수첩을 넣었을 때보다 최저 속도가 좀 더 높은 느낌이에요. 아까 수첩을 놨을 때는 6.5kW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작은 교통카드는 7kW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1분 정도 충전을 그대로 해보시죠. 왜냐하면 저희가 두 번째 실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교통카드가 과연 무사할지 이것도 테스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1분 넘게 계속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이거는 될까? 라고 걱정할 만한 게 남아있지 않나요? 그쵸. 네. 저희가 캔! 캔. 이 낙엽 못지않게 캔도 길바닥에 많이 굴러다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냥 옆 차가 음료수 먹고 버리면은 굴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지금은 음료수가 들어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이게 실패를 한다면은 음료수를 비우고 한번 재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킹을 놨는데 충전기가 인식이 안 되네요. 자, 뭐 이번에는 실험을 하기도 전에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시작하기도 전부터 네. 충전이 안 되는 걸로. 이게 차량과 통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충전기는 계속해서 저 패드 위에 이물질을 감지하고 있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죠. 물론 조금 더 가까이 가면은 그때서야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감안해서 일단 한번 강행 돌파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노란불이 나서 충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충전
통신 거리가 멀어서 인식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일단 와봤습니다. EV 충전기 연결이 실패했습니다. 다른 무선 충전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차와 충전기가 서로 간에 나 여기 있어 라고 확인은 하고 있는데 일단 충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거 정도까지는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PD에게 얘기를 해서 과연 저 캔을 치우면 다시 충전기가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지를 또 확인을 해볼게요. 캔을 치웠고요. 충전기가 과연 정상 상태로 돌아올지 노란불이 아직까지 계속 깜빡거리고 있거든요. 한번 이물질이 인식되면은 치워졌다라고까지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충전기를 한번 재부팅 한 다음에 찌그러뜨린 캔으로 한번 실험을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충전기가 오류가 난 상태입니다. 캔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얹어져 있고 이제 캔을 치워도 충전기가 정상 상태로 복구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충전기를 한번 재부팅을 해볼 겁니다. 충전기를 재부팅하는 방법은 옆에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고 비상정지 버튼을 원복시킨 다음에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은 불이 꺼졌죠. 충전기가 빨간색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불빛으로 바뀌었고 잠시 기다리면은 복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충전기가 정상 상태로 돌아왔고 이번에는 액체를 다 비우고 깡통을 찌그러뜨려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충전기 가운데 이렇게 곱게 놓고요. 일단 충전기가 오류 상태로 변하진 않았어요, 그죠? 이제 차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오류가 다시 떴어요. 아무래도 금속 재질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충전이 안 되도록 막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날씨가 춥고 하면은 이렇게 차 밑에서 이렇게 고양이들 튀어나오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또 무선 충전기 특성상 발열을 피할 수 없거든요. 따뜻하단 말이에요. 네. 고양이들은 따뜻한 데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선 충전기에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은 무선 충전하는 도중에 뛰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고양이를 가져올 수는 없죠. 그나마 생명체랑 제일 비슷한 돼지고기 삼겹살을 준비했습니다. 한 근 정도를 준비했고요. 충전기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일단 좀 긍정적인 게 아까 깡통 같은 경우에는 올려놓자마자 충전기가 오류가 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삼겹살은 충전기 오류가 안 떴어요. 일단 한번 인식을 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충전기가 에러가 안 난 거 보니까. 인식이 됐어요. 인식이 됐네요. 인식이 됐고 파킹에 놓지 않아도 인식이 이번엔 먼저 돼버렸습니다. 접근을 하고 있고요. 삼겹살 보이시죠? 네. 상당히 크거든요, 이번에는. 깡통보다 훨씬 크고 일단 인식이 됐어요. 충전기도 정상적으로 노란불이 떴고요. 네, 정상적으로.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아까는 7kW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시작부터 8, 9kW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게요. 신기합니다. 아무튼 길바닥에 삼겹살이 굴러다녀도 충전은 된다. 네. 근데 이쯤 되니까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아까 저희가 충전 원리 설명하면서 차와 충전기가 서로 전파를 주고받는다 그랬잖아요. 전자레인지가 전파를 쓴단 말이에요. 고기가 익으려나? 저희가 한 10분 정도 충전을 해볼까요? 고기가 녹는지? 이 겉에 익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그러면 저희가 한 5분 정도만 충전을 해보고 차를 뺀 다음에 고기의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그린카의 협조를 얻어서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자, 저희가 이제 10분 정도 충전을 했고 설마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충전을 하는 채로 고기를 계속 올려놓고 충전했습니다. 정말 전자레인지처럼 익었을까 싶은데 일단 저희가 10분 동안 충전하는 동안 충전기에 문제는 없었어요. 정상적으로 충전이 됐고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예, 정말 핏기 가득하고요. 아주 그냥 전혀 시원하네. 익지도 않았고 네. 적어도 이 충전이 진행되는 동안 고기가 익는다든지 뭐 살이 익는다든지 할 정도의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실험을 해볼 건데 이거는 깡통이 갑자기 굴러 들어왔을 때를 상정을 해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충전 패드에는 깡통이 없는 상태고요. 이제 충전기에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전기를 정상적으로 접근해서 충전기에 인식이 됐습니다. 확인됐고 충전을 시작하려면은 시동을 끄라고 뜨죠. 지금 충전이 시작된 상태인데 신원석 기자가 충전기 밑에다가 깡통을 넣었습니다. 지금 충전이 잘 되다가 충전이 멈춘 것 같네요. 보시면 충전기에도 이렇게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아까 속도 표시가 이렇게 되고 몇 시간이 남아 있었고 이 킬로와트 표시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속도 표시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전력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일단 이물질이 충전 중에 들어오면은 충전이 차단된다는 거 알 수 있는 장면인 것 같네요.
사실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도 그래요. 충전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스마트폰도 그렇고 충전기도 그렇고 발열이 꽤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무선 충전기는 훨씬 더 큰 전력을 쓴단 말이에요. 과연 이제 열이 발생한다거나 하진 않을까, 그런 게 좀 차량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진 않을까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온도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패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충전을 했고 뭐 이렇게 차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여러 번 가동했던 한 20분 이상 가동했던 그 패드입니다. 네. 방금 차를 뺐고요. 온도를 한번 재볼게요. 35.4도. 35.4도. 이쪽도 한번 전선 있는 쪽 35.4도 여기도. 이번에 이쪽 끄트머리 35.1도. 옆에 이거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은 무선 충전기입니다. 34.1도 34.2도 가운데 34.2도. 사용을 하지 않은 무선 충전기보다 사용을 한 무선 충전기가 1도 정도 높았습니다.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한데 이거를 발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네, 오늘 A4 용지부터 다이어리, 나뭇잎, 깡통, 삼겹살까지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을 가지고 GV60 무선 충전을 방해해봤습니다. 그 결과 캔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건들은 무선 충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저는 가장 의외였던 게 삼겹살이었어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이런 전자제품, 그리고 이렇게 높은 전력을 쓰는 전자기기, 많이들 그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사실 전자파의 유해성은 아직까지도 논란거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안전성 측면에서 이게 동물이라는 거를 가정해서 좀 충전 패드에 무게감이 인식이 되면은 충전이 차단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충전이 너무 잘 일어나고 있어갖고 좀 많이 신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충전 패드 위에 있는 동물이라든지 사람에게 이제 유해성은 없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조만간에 기사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린카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이 무선 충전 기술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린카의 모해산 롯데렌탈에서 ESG 경영을 선포를 하고서 친환경차를 많이 도입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차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실 ESG가 환경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사실 이렇게 무선 충전 방식의 충전기가 많이 보급이 된다고 한다면은 충전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약자들도 분명히 편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아까 저희가 충전기를 소개드리면서 봤겠지만 이 다양한 장비들을 땅에 묻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충전기 공사하는 것보다 비용도 시간도 더 많이 듭니다. 이렇게 기존 건물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거 과연 시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얼마나 효율적일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그린카가 롯데물산이랑 현대차랑 함께 이 무선 충전기를 상용화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좀 다른 제조사나 다른 카쉐어링 브랜드, 다른 렌터카 브랜드에서도 좀 이런 서비스를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박홍준이었고요. 신화섭이었습니다. 안 된다. 카드는 결국 고장났습니다.